예, 방금 소개받은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티베트의 논쟁, 삼해 논쟁입니다.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익히 좀 알려진 내용이고요. 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해라는 말은 삼해라는 사찰이 이 티베트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삼해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삼해사는 티베트의 최초의 사찰입니다. 이 삼해사에서 펼쳐진 역사적 의미를 가진 논쟁을 삼해 논쟁이라고 합니다. 삼해 논쟁을 설명드리기 앞서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대승불교, 북방불교의 한 주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과는 달리 불교의 유입이 굉장히 늦습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본격적으로 수용됐던 것은 송젠간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송젠간보 시대 때 티베트는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루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송젠간보에게는 그 여러 명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팔 공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문성공주도 있었습니다. 문성공주가 시집으로 올 때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을 모셔왔어요. 그것이 티베트에 최초로 들여온 그런 불상이었습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을 조라고 부르고요. 그 조가 모셔져 있는 건물 캉바라고 얘기하는데 티베트어로, 그래서 족항, 아마 족항사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베트에 여행을 가거나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그 라사에 있는 족항사원을 한 번쯤은 참배를 하게 마련인데요. 어쨌든 그것이 티베트의 최초의 불상이었던 셈이죠. 송젠간보 시대 때 불교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긴 했지만 불교가 제대로 정착되고 뿌리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불교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티송대첸이라는 왕의 시대였습니다. 티송대첸은 티베트의 38대 왕이고요. 8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늦게 티베트의 불교가 정착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8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티베트의 불교가 수용되고 또 정착되고 티베트의 불교가 국가의 종교로 공인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삼해 논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해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 삼해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삼해 논쟁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뭔가 그 논쟁에서 쟁점들을 어떤 식으로 논중했는지보다는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앞서 소개받은 것처럼 그 티베트 전통 학제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해 논쟁에 대해서는 티베트인들의 입장, 그리고 티베트 역사 기록에 근거해서 이 삼해 논쟁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삼해 논쟁은 인도 스님들과 중국 스님들의 논쟁이거든요. 중국 측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 잡힌 그런 입장을 좀 취하면서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한국의 삼해 논쟁에 관련된 논문이나 삼해 논쟁에 대한 그런 책들은 대부분 중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티베트인들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이제 티베트인들의 입장에서 이 삼해 논쟁이 어떠한 역사적인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티베트인들의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면요, 삼해 논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해 논쟁은 8세기에 티베트에 도래한 중국 스님, 그러니까 티베트인들을 중국 스님을 하샹이라고 부릅니다. 옆에 한자로 화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것의 중국 발음이 허샹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스님이 얘기하는 허샹이라는 발음을 따라하면서 아마 하샹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8세기에 중국 스님들이 티베트에 오셔서 선사상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리 티베트 땅에 와 계셨던 인도의 스님들과 그 다음에 이 중국 스님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인도 스님들이 티베트에 와서 인도 스님들의 어떤 견해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 스님들이 행했던 그런 실천적인 문제들에 서로 굉장히 대치되는 내용들을 선사들이 중국의 스님들이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이 주도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개입을 하면서 논쟁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3회 논쟁을 어전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3회 논쟁을 얘기를 할 때 이 그 당시의 왕인 티송대첸이 이 주도하고 증명하는 논쟁이 3회 논쟁만 있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3회 논쟁 이전에 벤교와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회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그런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에 관련된 내용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의 기록물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여기서 티베트의 그 기록물 바셰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 바셰는 여기 보시다시피 바세낭 그 다음에 바상시 등이 편찬한 기록물이고요. 8세기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티송대첸 시절의 상세한 역사 기록입니다. 주로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3회 사원, 그것이 티베트의 최초의 사원이고 이것을 완공한 이후에 불교가 어떻게 티베트 사회에 보급되었으며 그 다음에 보급되는 그 과정에서 당과 토본은 티베트의 옛 이름입니다. 당과 토본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티베트와 인도가 종교적인 그런 교류, 불교 교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왕의 칙령과 그 다음에 번역원 설립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 체제와 경제, 문화, 학문적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티베트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나중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 3회 논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학자들이 그렇게 논란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셰라는 기록은 티베트의 국가적인 기록물에 준하는 그런 기록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바셰의 그 옛날 티베트의 그 특수한 종이들이 있습니다. 왜 금이나 은으로 필사하기 위해서 검푸른 세 개의 종이가 있었거든요. 그 종이에 이 바셰의 기록물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3회 사원의 그거 원본을 모셔두고 전국 그 티베트의 각지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관할 관공서에 모두 이것을 이 기록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3회사가 불타 없어지면서 화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본을 모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각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바셰의 기록들이 이제 일부가 맞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바셰라는 이 국가적인 기록물을 보관을 할 때 이게 나중에 가감이 되거나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을 기록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티베트의 그런 기록물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료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3회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